당신의 멘탈, 안녕하신가요? 늘 주변의 반응에 신경 쓰이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억지로 눌러 참고 무슨 일이든 내 탓인 것 같아 눈치 보이고 화를 눌러 참다가 어느 순간 이성을 잃고 폭발해버리고 하나하나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비관에 빠지시나요? 이것들은 모두 직장생활이나 사회의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들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마음속의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당신, 대책 없는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7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승인 욕구라고 합니다. SNS에서 좋아요나 댓글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일종이죠.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승인 욕구가 강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사람의 평가를 구해 안심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반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 하지 않습니다. 승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자존감을 낮추는 부작용만 낳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승인 욕구를 채우려 하는 대신 자신을 스스로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스스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고 메모장에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표시가 늘어나면서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고 결국은 남들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긍정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2. 상대가 나에게 던진 말을 잊지 않는 것. 멘탈이 약한 사람은 지적을 받거나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우울해하며 신경을 과도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올리며 상처받습니다. 반면 멘탈이 강한 사람은 회피력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적에 의기소침했다가도 금방 빠져나갈 길을 찾아냅니다. 즉,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정신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에 대한 회피력이 높고 방어 기제가 잘 발달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나? 나는 도저히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이때 문제는 내가 아니라 윗사람의 말 때문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인지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온전히 내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멘탈을 강하게 단련하고 싶다면 무슨 말을 듣더라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게 아니라 유연한 사고방식을 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유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새롭게 벗어날 길을 찾기 쉽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으로 재빨리 시선을 돌리기도 하고 자기가 들은 말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벗어날 길을 많이 마련해두면 마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화가 나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감정이 북받치거나 화를 돋우는 일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을 행동으로 그대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나중에 자책하며 후회하기도 하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언짢은 일이 생겨 화가 났을 때 멘탈이 약한 사람은 그대로 이성을 잃고 화를 내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실제로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버럭 화를 내고 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이 격앙됐을 때 최대한 빨리 자신의 상태를 객관화해서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뇌 기능을 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심호흡을 10번 한다, 천천히 찬물을 마신다, 10초 동안 눈을 감는다와 같이 미리 정해둔 행동을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따라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감정을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면 더 안 좋은 상황을 막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쩌다 보면 결국 비교하곤 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사는 현대인에게 누구와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영리하게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전혀 비교하지 않고 살기는 어려우니 자신에게 영리한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급여를 비교할 때도 나보다 많은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나보다 적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업무 성과도 현재 시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을 찾아서 비교하는 식으로 나에게 유리한 정보만 골라서 보는 것입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특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공간이 바로 SNS입니다. 상대방을 보며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감정의 배경에는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자기 불완전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무언가를 해낸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비교를 멈추기 힘들다면 상대방의 정보를 아예 차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인정해주면 감정이 한결 누그러질 것입니다. 5. 과거 일에 연연하는 것.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은 두고두고 마음을 괴롭힙니다. 특히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때 이렇게 했다면 이라고 생각하며 후회합니다. 더 나아가 실패한 경험으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매사에 자신감 없이 행동하며 무언가를 쉽게 포기해버리곤 하죠. 과거로 돌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헤어져서 우울하고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줄어들고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헤어졌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인식이 바뀜으로써 마음의 반응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을 단번에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억이 날 때마다 꾸준히 되풀이하며 자신을 타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패배라는 생각을 전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자포자기하는 사람 중에는 패배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시도해보았다가 성과를 못 낸 것이지 패배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영어 테스트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영어로 발표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왔던 경험으로 패배의식에 빠져 영어를 멀리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도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영어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투자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죠. 한 번의 실패를 패배로 연결하지 마세요. 실패를 안겨준 대상과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의식을 바꿔보세요. 만약 시간을 들여 도전했는데 역시 잘 되지 않았다면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네 라고 단념하고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6. 늘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준다면 대부분 매일매일 그 사이를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늘 0점일 때도 없고 늘 100점인 경우도 없겠죠. 그런데 멘탈이 약한 사람은 자신을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나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무조건 100점짜리 상태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상태가 현 시점에서 몇 점인지 가늠해서 이상적인 자신의 상태를 점수로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노력하죠. 예를 들어 오늘 내 컨디션이 30점 정도야 라고 판단된다면 누구를 만나거나 괜히 뭔가를 붙들고 늦게까지 씨름하지 말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80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성과를 내보기도 하고요. 목표치가 너무 높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100점짜리 나 자신을 목표로 삼으면 지금의 나를 언제나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비관적으로 되고 자기 부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한다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7. 사사건건 남을 깎아내리는 것. 멘탈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꺾고 올라가는 것을 성취감이라고 느낍니다. 이들은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말이나 태도로 상대방을 깔아뭉개거나 억누르려는 사람이죠. 그런 것도 몰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자기를 높이며 상대방을 깎아내리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심리의 배경에는 자부심과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므로 나는 이렇게 대단해 라는 식으로 어필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에 자신감이 없어서 결점이 들통날까봐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짐으로써 보호막을 치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심리도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 자존감은 남을 깎아내려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해낸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꾸준히 열정적으로 일에 매진한 결과물입니다. 직접 나서서 남과 비교하고 깎아내리지 않아도 누가 봐도 뛰어나도록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식생활이나 습관이 몸을 망치듯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습관이 되면 마음의 병을 만듭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나마 대처할 수 있지만 멘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다그치고 몰아세워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죠. 멘탈이 부서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자신의 사고 습관에 대해 파악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그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멘탈 건강도 유지되고 인간관계도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유리 멘탈을 자책하는 대신 강철 멘탈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